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1951년 개원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대학병원입니다. 지역에서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온 많은 병원들 가운데에는 고신대 보건병원이 늘 있었는데요. 변화하는 의료 산업에 맞춰 미래 의료 서비스 기반을 다지고 있는 고신대 보건병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경승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취임 1주년이 되신다죠. 축하드립니다. 취임 이후에 바쁜 날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제10대 보건병원 병원장으로서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참 여러 가지로 잘 버티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신대 보건병원 하면 장기려 박사님으로 유명한 병원이죠. 처음 개원할 당시에 어떻게 설립하게 됐었는지 병원에 대한 소개 잠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하면 장기려 박사님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기려 박사님은 설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초창기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네. 우리나라 그 국비 유학생으로 1호인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미국에 유학 도중에 그 고국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다 마치지 않으시고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 모금을 해서 5,000불을 들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00불을 가지고 이제 그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많은 피난민들을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르웨이 그 약품선에 가서 약품을 구하려 하니 그쪽에서 그 돈으로 약품을 구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병원을 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원을 할 생각으로 지금 영도에 제3영도 교회 앞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이제 병원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영창 선생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교육자죠. 그 다음에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초량에 개업하고 계신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처음 천막 진료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전공이 산부인과 선생님이라서 많은 총상 환자라든지 이런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전영창 선생님이 그 당시에 남일국민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그 제3 육군병원에 그때 근무하고 있던 장기려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장기려 선생님이 그 뜻을 듣고 흔쾌하게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의사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천막진료소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보건병원의 전신인 보건진료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을 장기려 선생님이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장기려 선생님은 우리 보건병원의 초창기 이제 원장님이 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 천막병원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네. 영도에서 송도로 옮겼고 송도에서 보건병원이 되면서 그 뒤에 제2대 원장님이신 박영훈 원장님이 의과대학을 이제 설립하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기독교 대학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원받고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토종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신대 보건병원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만큼 일반적인 대학병원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고신대 보건병원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또 병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1951년 한국 동란 때 시작된 만큼 환자들을 위한 치료와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 그리고 의료봉사를 포함한 구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성숙한 인격과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 진취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열정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보건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한 서비스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가정 사역을 하시는 송기련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제공할 테니 호스피스 환자들, 그러니까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환자들이나 소아애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병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루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한번 나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근데 마침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구세군과 같이 연합해서 소원재단이라는 곳에서 앰뷸런스를 하나 기증을 했습니다. 그 앰뷸런스를 바꿔서 안에 내부를 바꿔서 의료시설을 준비하고 그렇게 환자와 의료진이 탑승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네. 여명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그 무기력과 그 치료를 받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이런 분들에게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을 의료진이 같이 탑승해서 한 바퀴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참 환자들이 치료에 의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거는 벌써 이전에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도권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지방은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5월 1일 날 세시봉 네. 공연 때 우리 병원에 그 80대 암 환자분을 보호자와 함께 그 공연에 참석해서 거기 윤영주 장로님이 다 소개도 하고 이 병원의 어떤 고신대학 보건병원에서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거를 또 확대해서 어느 유명 연예인이 또 앰뷸런스를 한 대 더 기증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소아를 위해서 한번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그리고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저희 고신대학 보건병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입니다. 네,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는 앞으로 치열한 의료산업 경쟁 사회에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적하신 대로 만약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으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변화하고 이 혼란한 이 의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의료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유헬스케어, ICT, 의료산업, 원격 의료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및 관련된 국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주해서 다양한 실적을 올렸고 서부상권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진출을 위해서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행보를 펼쳐왔고 이제 서부상권 시티, 스마트 시티 헬스 클러스터 진출을 위해서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 특히 유니스트, 그다음에 그 포스텍, 그다음에 부경대학 이런 교수님들과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특히 LG, U+, CNS 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4차 산업, 융합의학,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를 넘어 해외의 대학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듣기로는 5월 21일에 미국을 방문하신다죠. 어떤 일정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리 병원에 7년 이상 된 이제 스마트한 이런 그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자가 혁신형 의사과학자 이런 국책 프로그램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전국에서 8개 대학이 선정이 되는데 저희 대학이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교수님들의 그 성과를 이제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미국의 UCLA, 그다음에 스위스의 바젤 대학 같은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도 연구 업무 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미래 의학에 꼭 필요한 젊은 의사 과학자들을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지역 근로자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부산 울산권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의 역할과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맡게 되어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산, 울산 협력병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게 됩니다. 상시적인 노출에 의한 직업병 관련 질병들은 다학제 진료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됩니다.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네.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됐던 국내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예방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 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픈 이후에 병원에 들려 병원을 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와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중심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병원이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은 그런데 지난 2020년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난이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해 3년마다 지정하는 병원인데요.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대학병원으로 그 고신대 보건병원이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있다가 지난 4주기 평가 때 제가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여기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적으로 많은 힘든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고신대 보건병원은 이렇게 많은 환자가 암 환자들이고 시술들이 다 어려운 시술들이고 중증도에 있어서는 어느 대학병원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나라에서 정하는 만큼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상급 종합병원 들어가기 위한 TF팀을 일찍부터 만들어서 다시 재진입하기 위해서
이게 2022년 7월부터의 1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2023년 8월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우리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리고 부산 권역이 그래 있고 또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우리가 모여 있는 이쪽이 너무 많은 대학들이 몰려 있어서 저희들이 경쟁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방심하지 않고 이번에는 기필코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경승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원 71주년을 맞이한 고신대 보건병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도약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랜 전통과 미래의 의료 서비스가 만나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